안녕하세요. 파우더학원 정일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7월 12일 탭스 정기고사에 대한 대비 특강으로서 집중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6월달 시험이 메르스와 관련돼서 좀 연기되면서 좀 곧바로 지금 시험을 봐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엄밀하게 따진다면 물론 이렇게 가까이 시험이 있다 보니까 좀 힘든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자면 이미 연습을 한번 한 거죠. 그래서 6월달에 봤던 내용들을 정확하게 좀 다시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7월달 시험에 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어느 정도 패턴화되어 있는 탭스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거냐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하나하나의 문제점들을 좀 지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너무나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전체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거는 뭐냐면요. 이제 품사편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한번 명사, 관사, 대명사와 관련돼서 품사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해야 될 게 뭐냐면 형용사 부분과요. 다음에 부사 그리고 비교급까지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이제 품사를 어떤 식으로 넘어갈 거냐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전체적인 문장 구조를 봤던 게 우리가 계속 전반부 3월부터 시작됐던 특강 진행 내용이었고요. 오늘 봐야 될 거는 형용사 부사와 관련돼서 각각의 단어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가 이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영역으로 보게 된다면 거의 매월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그리고 많을 때 5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전체 50문항 가운데 한 40% 정도 여기까지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전체적인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포괄할 수 있는가가 결국에 품사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명사나 관사, 대명사뿐만 아니라 오늘 하게 될 형용사, 부사, 비교급까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야만이 전체 품사가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좀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리 좀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거 듣기 전에 혹시 이전에 계속 못 들으셨던 분들은 반드시 앞에 거부터 좀 듣고 이 자리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 A, B, C, D가 살짝 애매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절의 형태도 들어가 있고요. K-퍼블의 형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우리가 계속 풀어봤지만 사실은요. 1번부터 20번까지의 Part 1 문제를 풀 때는 이 A 부분이 그렇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더라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A, B, C, D가 철저한 번역을 요구했었던 접속사나 조동사 문제, 때때로는 우리가 전치사까지 끼는 경우도 있었죠. 그때는 A가 필요했었지만 실제 우리한테는 지금 A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B라는 부분을 빨리 연결해서 이 B에서 어떻게 연결할 건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나의 어시스턴트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봤더니요. 뒤에 보면 the task의 의미가 들어가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지금 뭘 요구하는가 이걸 봐야 되겠죠. 사실은 그러면 이 prove라는 표현 자체가 동사로 쓰인 건 맞죠. 근데 이 뒤쪽에 뭐가 필요하다? 보호의 개념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게 remain, keep, stay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look, seem, appear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prove라는 동사도 역시 마찬가지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 보호의 개념이 되겠고요. 이때 보호 자리에 주로 들어가는 품사 유형이 형용사적 의미가 필요하다라는 걸 떠올리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를 볼 때 그냥 무작정 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이 뒤쪽에 보호로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가 필요하다?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표현할 때 capable of라는 표현이 필요하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apable of라는 표현도 들어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C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시 있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는 구조가 강하죠. 바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는 또 하나가 남습니다. 갑자기 themselves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들 스스로가. 이게 왜 나왔죠? 바로 뭐다? 주어를 강조할 때 쓰는 단어. 제기대명사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데이비스를 한번 볼까요? 네 번째 D는 어떻게 돼 있다? of 전치사가 들어가면 뒤쪽에 투부정사 형태가 아니라 ing 형태 동명사 형태로 전환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답이 될 수 있는 게 A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바로 제기대명사 themselves라는 표현 단어 자체 때문에 함정을 심어놓은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된 이제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형용사 패턴들을 좀 알고 가야 된다. 그래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표현할 때 capable of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또한 뭔 말 가치가 있다 할 때 was ing 개념. 물론
worthwhile의 개념이 들어가면 투부정사 형태로 전환되니까 서로 좀 구별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proud of라는 표현이 들어갈 수 있고요. 다음에 responsible for의 개념도 역시 같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를 볼 때는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물어보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각각의 문제를 보는 방식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봐야 될 게 뭐였다? 바로 형용사들, 형용사 어떻게 쓰이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prove라는 동사 뒤쪽에 형용사라는 패턴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문제를 좀 보게 되면 was라는 표현이 들어갔잖아요. 동사, 비동사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뭔가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었다? responsible for의 개념이 그대로 딱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 더, 이렇게 전치사 뒤쪽에 ing 형태까지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때때로 탭스 문제에서 우리를 약간 좀 어렵게 만드는 게 뭐냐면요. 마치 이렇게 투부정사가 되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유형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볼 때는 항상 이렇게 전치사와 ing의 꼴도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투부정사 형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꽤 출제되는 포인트니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동사 유형이라든지 형용사 유형과 전치사가 얼마만큼 서로 연관성을 갖는가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다음 두 번째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때 빈칸 자리가 있고요. 선택지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형용사 문제 스타일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하게 형용사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문장 속에다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한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문장의 문제까지도 연결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좀 연합해서 결합될 수 있는 방식들, 이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 볼까요? 자, 보시면 devastating이니까요. 좀 악화되고 있는 글로벌 워밍이라는 것은 left, 남겨두었습니다. scientist들, 과학자들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동사 특징 알고 계십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이 장 부분을 가셔야 돼요. 우리가 두 번째 적중특강을 했던 이 부분을 가셔서 동사를 좀 알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만 가지고 안 돼요. 여러 개의 문법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이것들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live라는 동사 들어가면 뭐가 나와야 된다? 목적어 있어야 돼요. 다음에 뒤쪽에 이 자리에 뭐가 포함된다? 목적격 보호가 들어가면서 A를 B한 상태로 남겨두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과학자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아니면 과학자들 어떻게 만들었어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느냐? A, B, C들을 봐야 되는데요. 문제는 바로 skeptical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또 쓰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느끼게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skeptical about이라는 표현이 이제 필요한데요. 문제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동사가 지금 들어갈 자리인가를 봐야죠. 다시 말씀드리면 live라는 동사에서 특성에서 먼저 끌고 옵시다. 그리고 나서 형용사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 were라는 표현이 들어갈 수 없다. 또 한 가지, 그러면 who를 쓰면 안 될까요? 라고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역시 이 who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간다라 치더라도 문제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연결이 안 되죠. 에어 폴루션을 향상시키는 이 효과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답이 될 수 있는 거 D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다시 한번 좀 구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봐야 될 게 skeptical about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about 전치사 있으니까 전치사 뒤에 뭐 나온다? 그쵸? 명사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의 문법적인 구조가 아니라 여러 개가 묶여있다라는 부분들을 반드시 인지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 데이비스의 형태를 그대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인트를 한번 잡아볼게요.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단어를 볼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뭐에 대해서 취약하다라는 표현할 때 우리가 쓰는 게 susceptible to였죠. 반드시 전치사까지 기억 동시합니다. 다음 vulnerable to도 마찬가지요. be concerned about 아니면 be worried about도 들어갑니다. 다음에 마지막에 나있는 suspicious of라는 표현도 역시 같이 쓰이는 표현들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 번씩은 기출을 됐던 표현들이니까 넘기지 마시고요. 대신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너무 방대하죠. 형용사 구라고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에 한번 쳐보면요. 검색어를 쳐보면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뜹니다. 근데 그 많은 단어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탭스에서 자주 등장했던 단어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보신다면 이 정도로 정리가 가능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내용들을 끌고 가기보다는 자주 출제되는 패턴들을 자꾸 본인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이런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정리가 됐을 것 같아요. 다음 3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탭스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가 사실은 잘 안 나왔었어요. 예전에는. 최근 들어서 이런 문제가 가끔씩 보이는데 이게 왜 나오는 거냐면 사실 토익형 스타일의 문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탭스에서는 원래 잘 출제되지 않았던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품사를 물어보는 문제가 잘 출제되지는 않아요. 엄밀하게 따진다면 그래서 조금 찍기 방식이 된다면 사실 이게 나왔을 때 그냥 내지는 않았을 거다. 출제 의도를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동사 패턴의 문제는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개를 지워놓고 출발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 오프라인 수업 현장에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전체를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면 탭스 문제가 출제되는 패턴이 있다. 바로 동사는 동사끼리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변형 형태가 갑자기 나왔을 때 왜 나왔을까를 의심을 해본다면 바로 부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돼요. 그럼 확인만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먼저 전반적으로 이제 쭉 가게 되면요. 바로 여기에서 이 sales라는 게 있습니다. 매출액이. 그래서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이 산업의 매출액이 자, 어떻게 됐습니다. were 있고요. low입니다. 상당히 낮았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비동사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뒤쪽에 블랭크가 있으면서 형용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때 우리가 잡아야 될 게 뭡니까? 비동사, 형용사 사이에서 형용사를 강조해주는 표현이 필요하죠. 어떤 단어가 쓰였을 때 이 단어를 강조하는 강조어구가 뭐가 있는지를 찾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동사 나왔으니까 동사를 강조할까요? 형용사가 나왔기 때문에 형용사를 어떤 식으로 강조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그대로 좀 보시면 형용사가 있기 때문에 형용사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바로 뭐가 있다? 부사. 그래서 astonishingly 의미가 정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좀 봐야 될 게 이런 관계성들을 좀 따져볼게요. 보면 우리가 명사가 있을 때 명사를 강조하는 표현이 형용사라는 거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은데요. 실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문제에서 접근했을 때 진짜 눈에 보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시 가면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 다음에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있는 건 있는데요. 이 자리에 부사가 뒤쪽에 나 있는 형사를 수식할 수도 있다. 서로 연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형용사가 보자리에 들어가는 형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1번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consider에서 live라는 동사까지 들어가면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 형태, 이것도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형용사의 위치 관계나 이런 걸 잡기 위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이제 부사의 위치죠. 자, 부사의 위치 보시려면 원래 부사는 뭐다? 자기가 강조하는 어구 앞쪽에 쓸 수 있다는 거.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요. 부사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동사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일반 동사 앞쪽에 일반적으로 부사를 많이 쓰죠. 보통 우리가 그래서 뭐 일반합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외우고 있어요. 특히 빈도부사의 유형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조동사나 비동사 있을 때는 부사 뒤로 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렇게 비동사와 그리고 과거분사 PP 형태, 수동태 형태가 나왔을 때 부사 위치는 비동사 바로 뒤라는 거. 그다음에 하나만 더 가면 우리가 보통 이제 will, be, pp라는 표현이 있을 때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뭐 비동사 뒤로 가나요?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자리가 부사의 위치에서 쓰이는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연결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네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A, B, C들을 보시면요. 보통 우리가 부사라고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부사가 이제 어떻게 쓰이는가 이것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지금 가능하면 좀 속도감 있게 문제를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 자체에 대한 신경도 좀 중요하지만 전체를 빨리 돌려보면서 전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가면 이 just 개념이 단지 이렇게 많이 쓰이죠. 물론 때때로 형용사로도 나와요. 정당한의 의미로서. 근데 전체적인 내용이 부사라고 한다면 부사에서 접근이 돼야 된다. 그래서 just 개념이 단지 late라는 표현 들어갔다면 그러면 늦게 이러면 되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later나 lately나 이런 단어가 헷갈리시면 안 되겠고요. 다음에 only의 의미 자체는 단지 이런 말. 다음에 since는 뭐만 이래로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It hasn't changed much. 이게 많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살짝 이상해요. 뭘 넣어야 될지가 애매하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최근에 변화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슈런스 폴리시에 대해서 그랬더니 실제 많이 바뀌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내용에서 뭘 넣을 거냐? 사실은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지는 않았거든요. 실제 영어 문장에서는. 근데
가끔씩 여러분들 아마 리스닝 표현에서 많이 보게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리스닝에서 썼던 것을 지금 문법으로 가지고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에서 간략하게 since 용법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since는 뭐냐?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인데요. 원래는 since 다음에 뒤쪽에 뭐 then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걸 생략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래로, 그 이후로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since의 개념이 이 자리에 쓸 수 있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잡아놓고 가겠습니다. since가 어디 쓸 수 있는가? 이때 since가 어떻게 happy 표와 관련돼서 맨 마지막 단어로 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요. 이런 똑같은 표현이 어디 있냐면 happy p 사이에 since를 넣어서 역시 의미 똑같습니다. 그 이래로, 그 이후로 이런 표현으로서 since가 두 군데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현재 완료 문장에서 주로 봤던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ince 5 years ago라든지 다음에 since I left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서 일반적으로 since에서 썼던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도 한번 봐보시면 이런 거예요. 의미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의 문제인데 즉 보험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데 최근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랬을 때 실제로는 예전에 비해서 옛날과 비교해 봤을 때 그때부터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즉 이 문제의 절절한 형태를 봤을 때는 바로 여기서 hasn't changed와 관련되어 있는 바로 since의 정답으로 가주는 게 맞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진다면 이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난이도가 꽤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부탁드리면 탭스 문법을 잘하기 위해서 물론 이게 문법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청해나 어휘나 독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그 과정에서 봤을 때 한 번이라도 볼 수 있게끔 문제를 전체적으로 정리해주는 연습 이게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4번 문제 마무리하고 5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much나 very나 quite, to 이런 단어들 역시 부사들입니다. 이 부사 어떻게 넣을 거냐라는 부분이 되는데요. 역시 A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B에서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포기하지 맙시다. 보면서 is too soon 이게 빠르다. 뭐 하기에는요. 여러분들 이런 표현 알고 있습니까? throw in the sponge의 개념으로서 결국에 이제 포기라는 거 마치 타올을 던지는 것 같은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다시요. 번역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 문제 내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지금 soon의 개념의 의미를 우리가 수식할 수 있는 단어가 있냐 없냐 문제입니다. A, B, C, D에서 much의 개념의 soon을 수식할 수 있는지 very가 soon을 수식할 수 있느냐 quiet이냐 to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때 사실은 우리가 soon을 수식할 수 있는 표현 자체는 자 very나 quiet이나 to 세 개 다 가능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뭐가 더 들어가야 된다? 번역적인 측면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다시 가면 포기하기에는 어떻다? 너무 이르다. 네, 지금 우리 탭스가 그렇습니다. 계속 난이도도 높아진다는 느낌도 좀 들고요. 사실 점수도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 달이라는 기간을 효과적으로 썼다면 충분히 원하는 점수가 좀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자, 먼저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뭐다? 너무 이릅니다. 라는 표현이 들어갈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게 투투의 용법에서 쓰였던 to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맞는지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뭘 정리할 거냐면 이런 표현을 잘 우리가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딱 문제 풀고 아 정답 이거네? 하고 넘어가 버려요. 나머지 오답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그 다음 달에 또 문제가 나왔을 때 또 혼동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정답도 중요한데요. 오답들이 어떻게 쓰이는가 이것도 좀 확인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much의 개념 자체는 뭐다? information처럼 uncountable noun에 해당되는 셀 수 없는 명사를 수식하기도 한다. 다음에 너무 열심히 이런 표현할 때 much too hard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너무나 많이 할 때 way too much의 개념도 다 가능합니다. 다음에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과 최상급을 강조하는 표현까지 much의 개념에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very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이제 형용사라든지 아니면 부사라는 것들을 수식할 수 있다. 가장 기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quiet이라는 표현이요. very랑 비슷하죠. 그래서 형용사 수식 가능합니다. 근데 이 quiet이라는 표현은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 quite a person,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표현할 때. 다음에 quite a good day, 너무나 멋진 날이에요. 이런 표현이 되면서 quite 뒤에 혁명, 이런 구조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따로 포인트 형태로서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이요. to라는 표현이 주로 언제 쓰인다? 그쵸? 부정입니다. to라는 표현은요.
긍정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기보다는 부정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즉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라는 표현으로 들어가면서 사실 너무 충격적이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이런 표현들이 강하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too expensive 하게 되면 너무 비싸서 못 살 것 같아요 라는 표현. 이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way too much의 의미로서 너무너무 많이 마셨다라든지 먹었다라든지 이렇게 되면서 정말 힘들어요. 이런 표현이 들어갈 때 to라는 표현이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much나 very나 quite to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쓰는지 확인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6번 문제부터 이제 쭉 가는 게 뭐냐면 이런 문제들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여러분들이 한번 정확한 느낌을 한번 잡아볼게요. 느낌도 중요하고요. 번역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각각의 단어가 쓸 수 있냐 없냐도 구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6번 문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 비슷하게 제시를 해놨습니다. right이나 just나 앞에 다 언급됐던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봤더니 it seems to fit. 그러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뭐랑? surrounding environment, 즉 주변 환경과 in with니까요. fit in with가 연결됩니다.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딱 들어맞아요. 이 말. 딱 그거예요. 이런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쓰는 게 뭘까요? 라는 거죠. 바로 뭐다? 그쵸. right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it right in with라는 표현까지 연결 들어가면서 fit right in with라는 표현으로서 딱 들어맞다, 어울리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right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내용을 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방금 전에 봤던 여러 가지 형태들 중에 much나 quite은 이미 앞에서 봤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혹시 이해 안 됐다 그럼 빨리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때 우리가 이 right이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 자, 그 사람의 의견이 옳았습니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right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사실은 그냥 형용사로 쓰이는 거. 다음에 우리가 우회전하다라는 표현할 때 쓰는 표현으로서 take a right turn의 의미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해변가에 바로 맞닿아 있었습니다 이런 표현할 때 right on the beach의 의미가 들어갑니다. 또한 in front of가 들어가면서 뭐뭐 바로 앞에 있었어요. 또한 공연 직후에, 공연 직전에 이런 표현으로서 right의 개념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우리가 right은 어떤 의미다? 딱 맞는, 적절한 이런 의미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라는 말이죠. 다음 마지막으로 just의 개념을 다시 한번 볼까요? just의 밑에는 이렇게 좀 갈게요. 방금 전에 도착했다라는 표현으로서 just arrived의 형태. 다음에 하나만 더요. 이 just가 어디서 쓰인다? 이렇게도요.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라는 표현할 때 just the person의 의미가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까지 알아두시면 문제를 푸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7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much 개념이 들어갈 거냐? such냐? that. 다음에 just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I don't think 들어가면서 it was great. 이것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라는 말입니다. 조심해야 될게요. 이렇게 부정문의 요소인 not 이게 포함됐을 때 어떻게 들어갈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개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뭐뭐인 건 아닙니다. 과연 그렇게 뭐뭐 할까요? 그래서 의문문과 부정문에 주로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that 이런 표현입니다. 역시 구별해놓고 넘어갈까요? 우리가 such의 개념을 잡을 때는요. such가 기본적으로 명사 있어야 된다는 거 계속 이야기되고 있죠. such 명사입니다. 그렇게 뭐만 명사. 다음에 such a 명사입니다. 마지막으로 such a 혁명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뭐만 명사라는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면 such라는 개념이 나오기 위해서는 뒤쪽에 뭐가 보여야 된다? 명사 보여야 된다. 이렇게 서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요. 이렇게 that의 구조가 들어갈 수 있는데 물론 that뿐만 아니라 this 이것도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죠. that과 this가 주로 쓰이는데요. 이러한 that과 this가 나올 때는 뭐가 필요하다? 주로 의문문과 부정문에서 주로 이용이 됩니다. 아무데나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부정문과 의문문에서 그게 그렇게 좋은 건가요? 이런 표현할 때 that good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다음에 not that good 들어가면서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라는 의미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such that 다시 한번 구별되면서 이 문제에 적용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좀 정확해야 되겠고요. 다음에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뭐다? 이렇게 ABCD를
좀 더 정확하게 내 걸로 만들어 놓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8번 문제 시작합니다. 역시 비슷해요. 여러분들 맞추기 개념에서 phi 개념까지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봤더니 it's been 얼마나 됐습니다. 3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됐어요. 자, 그래서 내가 다음 달에 거기 갈 거예요 라는 부분인데요. 벌써 그러면 3년 이상이 어떻게 되어 있다? 훨씬 지났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훨씬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잡을 거냐라는 거죠. 이 문제에서 역시 마찬가지 그대로 넣어봐야 되는데 문제가 좀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썼던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하나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where 이게 물론 뭐 건강이 좋은 이런 표현도 있고요. 다음에 꽤 이런 표현도 있다라는 거. where의 개념이 잘 이런 표현도 실제 탭스에 기출된 적이 있으니까 뭐 잘했습니다라는 표현 할 때 very well 이런 표현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where이 매우나 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때 보시면요. below the tag price보다 훨씬 낮게 네, 정가표보다 훨씬 낮게 라는 표현할 때 well below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 그대로 좀 외워놓을게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 well과 over의 개념이 되면서 뭐뭐보다 훨씬 더 높게 훨씬 이상으로 이런 표현할 때 우리가 well의 개념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far라는 표현도 좀 알아놓고 넘어갈게요. 역시 매우 꽤 이런 표현인데요. 실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far from이라는 표현 많이 쓰죠. never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뭐뭐로부터 거리가 먼 실제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이게. 다음에 또한 a far cry from이라는 표현도 같이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너무너무 비싸다 far too expensive의 의미로서 far too의 개념입니다. 다음에 far too much의 개념도 있고요. 또한 비교급 그리고 최상급을 강조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by far라는 표현도 있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하면서 역시 최상급이나 비교급을 또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이 문제에서 봐야 될 거는 사실은 where의 쓰임을 알고 계십니까를 물어보는 패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볼 때는 항상 어떤 식의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는 또 역시 흐름이 살짝 또 바뀌었어요. 네, 내용이요. 마치 아까 우리가 1번, 2번 봤던 것처럼 어순 문제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 건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보시면 나라면 어떻게 하겠다? 즉시 다가가겠다 이런 말이죠. approach 의미니까요. 그에게 다가가겠습니다. 뭘 위해서? 포토그래프스를 위해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would라는 표현이 있죠. 그럼 뒤에 뭐 있어야 돼요? 바로 동사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ABC의 동사 형태는 뭐가 있다? approach 개념이 있죠. 이때 아까 우리 부사의 위치 어디라고 그랬다? 바로 조동사와 동사 사이. 여기가 부사의 위치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잡아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에서 approach 개념과 immediately의 의미가 연결되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approach의 의미가 누군가에게 다가가다. 어떻게 써야 돼요? approach뿐만 아니라 discuss나 reach의 개념. 이런 단어들 알고 계십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뒤쪽에 목적어가 바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 들어가면 돼요. 힘의 개념이 들어가면 되겠고 다음에 for 명사가 들어가면서 뭔가를 위해서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쉽게 해결해야 돼요. 선택지가 길다고 해서 정말 어려운데요. 이러면 안 되고요. 이렇게 선택지가 길면 길수록 뭐가 필요하다? 분리되는 게 필요합니다. 어느 부분을 먼저 분리해서 어떤 단어를 먼저 넣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삽입할 것이냐라는 생각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부사 위치 알고 계시죠? 일반적으로 이제 동사 관련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동사, 조동사 뒤쪽에 그리고 일반 동사 앞쪽 다음에 대신에 빈도부사는 역시 이 구조 그대로 따라가죠. 빈도부사는 그러나 시간부사의 경우에는 문장의 마지막에 주로 배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때 responded 앞쪽에 immediately가 들어갑니다. 다음에 again later의 개념으로서 나중에 다시 한번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라는 표현이 들어갈 때 later의 표현이 문장 맨 뒤쪽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사 부분이 거의 다 정리가 됐어요. 지금. 그러면 각각의 의미 단위도 필요하고 다음에 또 한 가지 개별적인 이제 용법으로서 문장 속에서 어디에 위치하는가 이것도 이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좀 가지고 문제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지금 쭉 진행을 했는데요. 좀 어렵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멈추셔야 돼요. 사실은 멈춰놓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문법의 이론서들을 통해서 한번 쭉 보셔야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지실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답만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느냐, 이 단어가 쓰였을 때 어떤 의미로서 연결될 수 있느냐를 계속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음 문제 10번 문제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 비슷해요. 내용은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선택지가요. 그래서 fi에서 시작해서 such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요, 빈칸을 보면 이 빈칸이 있고요. 이 뒤쪽에 뭔가 좀 달라졌죠. A nice personality가 들어가 있어요. A nice personality이기 때문에 어가 있고요. 형용사가 있습니다. 명사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탭스를 조금이라도 공부하셨던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도 다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쉽게 해결할게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바로 이런 단어들. such, quite, letter, what 이 단어가 있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so as to how 이런 단어가 있겠습니다. 이때 어순이 조금씩 바뀌는 거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명사가 있고요. 물론 이때 명사가 uncountable일 때는 어가 빠진다라는 거 여기까지 기억합시다. 다음에 어형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때 형용사나 부사 들어갑니다. 혹시 명사를 강조할 때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 형어명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서 문제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딱 봤을 때 such 쓸 겁니까? so를 쓸 겁니까? 이런 구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along line의 개념이 들어갈 때는 such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다음 tired의 의미가 들어갈 때는 so의 의미가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이런 구조를 통해서 부사들의 위치라든지 형태, 다음에 용법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내용을 통해서 보자면 이 문제가 나오자마자, 즉 제시되자마자 어떤 식으로 이제 풀 거냐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형명 딱 보자마자 어디로 가야 된다? such의 개념으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문제를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11번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역시 흐름을 이제 확실하게 바꿔놓을게요. 방금 전까지 우리가 부사 부분 이걸 좀 정리를 했고요. 여기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비교급과 관련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십니까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교급은요. 물론 개별적인 용법들이 필요합니다. 최근 들어서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급 문제를 볼 때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기본 공식이 있다. 기본 공식의 패턴이 정해져 있으면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서 문제들이 봤던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가능하면 좀 기본 문제 스타일에 거기다가 난이도를 한 단계 높은 문제 여기까지만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하나하나 마무리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개 문제와 관련된 비교급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1번 문제 시작할게요. ABCD를 봤을 때 여기에서 여러분들 눈에 딱 보이는 게 있나요? 문제를 그냥 보는 게 아니죠. 힌트가 있어야죠. 힌트가.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무리 이론을 잘 알아도 ABCD를 보는 눈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ABCD 내에서 뭐가 보인다? S가 보인다라는 거 생각을 해야죠. 아니면 then 이런 구조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쓸 거냐의 문제인데요. 보면 movie critics들이 말하기를 자 그것의 predecessor 그 전에 나왔던 이런 영화에 비해서 바로 이제 이와 같이 영향력이 있는 sequel, 속편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대부분 우리가 속편의 저주 이런 말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입니다. 사실 이때 older부터 시작해서 effects까지는 필요 없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만 우선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봤을 때요. 사실은 A가 정말 매력적으로 보여요. 왜냐면 there is there라 이런 구조를 많이 봤으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then이 있다면 앞에 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비교급이 있어야 돼요. then이 나왔을 때 비교급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비교급이 없기 때문에 쓸 수 없는 거고요. 그럼 사실은 두 번째 문장도 there is no sequel의 개념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때 형용사가 앞에 있을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기본 구조를 다시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there is 문장이 있는 건 상관이 없으나 앞에 influential의 형용사가 있을 이유는 없다는 거.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쭉 가야 되는데 역시 네 번째도 then 이거 잡히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게 S 구문이 되겠습니다. 어떤 sequel 속편이라는 것도 그 predecessor보다 영향력 있지는 않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요.
이 문제 볼 때는 as 구문을 알고 있는지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형을 좀 잠깐 좀 잡고 갈게요, 여러분들. 뭐뭐만큼 뭐뭐하다 이런 표현할 때 우리가 쓰는 게 as 구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as를 잡긴 잡는데 여러분 그냥 가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 명사 들어갈 수 있어요, 명사. 근데 일반 명사 그냥 확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뭐가 있어야 된다? man이나 much나 few나 little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서 명사와 관련성이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뭐가 있었냐면 so as to how, 기억납니까? 뒤에 뭐 있어야 돼요? 형어명의 구조가 나와줘야 된다. 다음에 부정문일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as도 쓰지만 so라는 표현을 많이 선호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요, 우리가 하나 더,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문법에서도 정말 중요한데요. 독해에서 또한 리스닝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not so much A as B 이렇게 되면서 바로 A라기보다는 오히려 B입니다. 물론 직역하면 이거예요. B만큼 그렇게 A하지는 않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라기보다는 B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바로 이제 was not 뒤쪽에 as 구문, 물론 이때 as는 뭘로 바꿀 수 있다? so로 바꿀 수 있다. 이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2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제가요, 최근 몇 달 동안에 걸쳐서 계속 이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반 문법책에서는 잘 건들지 않았던 문법이고요. 사실 다른 패턴으로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they are assisting, 그들이 돕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다. 즉,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인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장을 보기 전에 이 문법을 알고 있다면 좀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이 as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때 뒤쪽에 이렇게 can be, could be 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서 가장 뭐뭐한, 사실은 이 문장을 알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 더 뭐가 할 수 있냐면 이와 같이 as best as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as 사이에는 최상급이 안 들어간다고 봤으나 바로 뒤쪽에 as를 생략하면서 바로 최상급의 표현을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강조하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정리를 좀 할게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다시 한번 가면 as 사이에 이렇게 many에서 little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as possible의 개념은 많이 봤으니까요. 간략하게만 눈으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밑에 보시면 이런 겁니다. 파티에서 음식이라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이런 표현 할 때 다른 부분보다는 이와 같이 as good as 다음에 could be까지, 물론 이 자리에 is은 나올 때도 있고 생략될 때도 있습니다. 서로 구별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이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의 그만큼의 최선을 다했다 라는 표현으로서 이쪽에 as가 생략돼 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서 바로 C가 정답으로 잡아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면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as를 넣어서 as 구문을 완성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그럼 13번째 문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13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A, B, C, D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눈에 어느 정도 보이시죠? 문제를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냈는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어떤 단어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스타일의 문제를 내고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보면은요, it was, 그것은 어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anticipated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밌었어요. 자, 내용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비교급과 then의 구조가 서로 연결돼야 된다. 자, 다시요. 비교급의 형태가 then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는 겁니다. 물론 거기다가 우리 하나만 더 기억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들을 많이 봤을 것 같은데요. much에서 시작해서 any까지 다시 갑니다. much, still, far, even, a lot, any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뭐다?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very부터 시작해서 to까지는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다시 much, still, far라는 표현이 왜 들어갔는가? 바로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비교급을 공부하면서 계속 봤던 내용들이니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실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죠. 뭘 써야 된다? far more exciting than 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서 than과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I had의 개념은 여기서 우리가 anticipated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정답 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14번째 문제. 먼저 A, B, C, D를 조금 이제 낯설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었죠. 본 적이 없으면 사실은 어렵게 갈 수밖에 없다. 문제 자체를. 그러면 내가 봤던 문제를 어떻게 전환할 거냐 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실제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볼 때는 이론서를 볼 때는 좀 꼼꼼하게 다음에 문제는 좀 빨리 넘어가면서 내용을 정리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같이 보시면 돼요. 보면 A, B, C, D가 이상한 형태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많이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자꾸 연결하는 이런 연습을 좀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것 때문에 prices of grains, 곡물 가격이라는 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은 뭐예요? 사실은 expensive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럼 expensive를 어떻게 넣을 거냐? 이 문제인데 사실은 이게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본 구조부터 갖고 가야 된다. 사실 우리가 올더 명사의 구조는 나오지만 형용사는 나오지 않죠. 그러면 답이 될 수 없다. 다음에 역시 expensive의 개념이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지만 the more가 뒤에 나올 일은 없는 거죠. 다음에 마지막으로 the more 들어갔다면 물론 우리가 더 비교급의 개념을 쓸 수는 있으나 역시 다시요. all the expensive의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골라내는 방법도 있어요. 다시 가면 기본 원리를 기억하시는 거죠. 사실은 더 플러스 형사가 아니라 물론 뭐 the poor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지만 그거 이제 뭐만 사람들 이런 표현일 때고요. 그러니까 the expensive의 의미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이거를 좀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즉 비교급과 all 더가 결합이 되면서 훨씬 더 뭐뭐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all the 비교급의 개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나머지 비교급 표현들도 같이 보시면 되겠죠. 더 비교급과 더 비교급이 결합되는 거. 다음 더 비교급이 들어가면서 of the two의 개념으로서 둘 중에서 더 뭐뭐한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ll the 비교급으로서 훨씬 더 뭐뭐한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서 접근이 되면 이 문제를 푸는 것도 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오늘 봐야 될 비교급 유형은 물론 기본 비교급 유형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먼저 출발했어요. 근데 그 다음 봐야 될 거는 이렇게 약간 좀 변형된 형태들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이 탭스에서 고득점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이제 점수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5번째 문제에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BCD를 보시면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계에서라는 말이 지금 포함돼요. The world의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the most의 개념도 보인다라는 거. 그러니까 최상급을 어디에다 집어넣을 거냐의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중국의 경제라는 것은 is ranked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어떤 순위냐라는 보기 되겠습니다. 그럼 사실은 여기서 문제가 차라리 as가 있다라고 한다면 뒤에다 그냥 명사 바로 넣어버리면 되는 상황이에요. 다시요. is ranked 뒤에다가 바로 명사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뭐로서 아니면 몇 등 정도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먼저 출발해야 되겠고 따라서 엄밀하게 따진다면 of라든지 아니면 among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해야 돼요. 단어 자체는. 근데 문제를 봤더니 이거하고 어울리지는 않더라. 그래서 다시 갑니다. 선택지가 길면 길수록 원리는 뭐다? 분리시키는 원리. 하나로 묶어 있을 경우에는 더 혼동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봤듯이 어떻게 된다? 세계에서 가장 활성화된 경제들 중에 하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among이라는 표현 자체는 여기서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냐면 바로 one of the의 형태로서 쓰이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뭐가 있었어요? 가장 못마한 것들 중에 하나 이런 표현을 쓸 때 one of의 형태를 쓰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서 들어가 있는 게 among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서 우리가 마무리 자 바로 최상급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최상급의 명사가 될 수 있겠고요. 다음에 가장 못마한 것들 중에 하나 이런 표현을 써 최상급 복수명사까지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수라는 부분이 연결되면서 몇 번째로 가장 못마한 것들 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최상급을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much나 far, by far 이런 표현도 같이 갈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the very 개념이 들어갈 수 있겠고요.
다음에 the single이라는 표현까지 연결되면서 최상급의 의미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품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 정리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달에 했던 우리가 6월 달에 녹화했던 특강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거였었죠. 명사, 관사, 대명사.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쭉 봤던 게 뭐냐면 형용사나 부사, 비교급이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좀 정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험 7월 12일 날 시험에서 최대한 좀 적용할 수 있는 것들, 또한 같은 패턴의 문제가 나왔을 때 실수하지 않도록 끌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6월달 시험이 좀 늦게 끝나면서 6월 27일이었는데요. 굉장히 약간 좀 여러분들이 좀 해이해진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시험 끝나자마자.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시험 7월 12일 시험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집중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부하시면서 혹시 상담이나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는 뭐 카페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또한 학원의 현장에 직접 오시게 되면 상담도 바로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상담 시간 맞춰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서 7월 12일 날 적중 특강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8월 시험에 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